약속과 시간의 존중. 신뢰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뢰를 아주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해야 생기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함께 겪거나 특별한 순간에 큰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경험도 사람 사이의 신뢰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살아가며 사람들을 만나보니 신뢰는 생각보다 훨씬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하나, 별것 아닌 행동 하나,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작은 약속 하나가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사람이 자료 하나를 확인해보고 오후에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부탁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와 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확인해봤습니다. 어쩌면 너무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조금씩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면서 몇 번씩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굳이 뒤에서 다시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뢰가 쌓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서 신뢰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과 행동이 맞아떨어지는 경험이 하나씩 쌓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뢰가 깨지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어떤 일을 준비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자기 몫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당일이 되어서야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깜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필요한 내용을 미리 확인해 놓겠다고 했는데 막상 시간이 되어 물어보니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음에는 자기가 맡겠다고 했던 일을 다른 사람이 다시 챙겨야 합니다. 하나하나는 화를 낼 만큼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에는 조금씩 다른 습관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습관입니다. 내가 할게 라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확인해야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신뢰가 무서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쾅 하고 무너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실망이 반복되면서 조용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신뢰를 잃은 사람은 상대의 마음이 이미 달라졌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으며 대화하고 같이 일하고 별다른 다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미 그 사람의 말을 예전만큼 믿지 않습니다. 말을 듣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신뢰의 거리는 이미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의 반대말이 반드시 배신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신뢰의 반대편에는 기대하지 않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결국 기대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맡은 일을 놓칠 수도 있고 기억하고 있던 일을 깜빡할 수도 있고 지키려고 했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지
상대가 곤란했을 상황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행동을 바꾸려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미리 메모를 해두거나 한 번 더 확인하거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신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는 것, 작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지키지 못했다면 그 일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 그런 작은 태도가 반복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신뢰는 적응과도 비슷합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킬 때마다 조금씩 쌓이고 가볍게 넘긴 책임이 반복될 때마다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신뢰는 한 번의 거창한 행동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작은 행동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신뢰는 거창한 약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파트 3. 약속과 시간의 존중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애매한 약속부터 시간에 대한 태도, 미안함이 없는 모습, 반복되는 핑계와 실수, 그리고 작은 약속이 신뢰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존중은 약속을 잡고 시간을 지키는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훨씬 평범하고 자주 마주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태도가 더 선명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함께 밥을 먹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먹고 싶은 것을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묻고 누군가는 자기 입맛부터 앞세웁니다. 누군가는 함께 먹는 사람의 속도를 살피고 누군가는 자기 편한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음식을 나누는 방법, 주문할 때의 태도, 식사 중의 말과 행동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모습에도 상대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부터는 파트 4, 식사 자리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태도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밥상 위에서도 존중은 드러납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을 때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평범한 밥상 위에서 사람의 배려와 존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